안녕하세요. 중고등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진행하게 된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김혜진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봉사활동은 무엇인지, 3년 동안 봉사활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본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첫째, 자원봉사의 정의와 특성, 둘째, 자원봉사 활동 영역, 셋째,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주의사항, 넷째, 2022년 경기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끝으로 자원봉사 참여와 1365 자원봉사 포털 안내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자, 원, 원하다 원, 봉, 받들다 봉, 사, 섬기다 사.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기다, 즉 자발적 의지로 남을 돕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어원, 자원봉사자들을 볼런티어라고 하죠. 자원봉사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라틴어 볼론타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볼런티어는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볼런티어는 라틴어 볼론타리우 혹은 볼론타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용어이며, 볼론타스는 다시 그리스어 헤코우시오스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헤코우시오스로서 볼런티어는 본래 자발적인 자기 의지에 의한 자기 안에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올바르고 선한 의지를 가진 행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와 중세는 전쟁의 시대였기에 시민들이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현대처럼 직업군인 체제가 정비되기 전인 고대와 중세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은 위협을 무릅쓰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행위를 헤코우시오스 혹은 볼론타리오라고 일컬었습니다. 즉, 볼런티어하는 행위가 목숨을 건 위험 앞에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이유에 의한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에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개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것으로 정신적 만족 외에 어떠한 물질적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로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어떠한 정당이나 종교 행위에 수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원봉사는 왜 해야 할까요?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원봉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찾고 그 재능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고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활동 영역과 주의사항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원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청소년 자원봉사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청소년 자원봉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할 것인지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검색, 신청한 다음 현장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면 오케이. 청소년 자원봉사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요. 집짓기 활동, 환경정화, 도서관 서가 정리와 같은 일손 돕기 노력봉사, 도서 스토리텔링, 학습 멘토링 등 교육 지도 봉사, 공연 봉사, 임의용 봉사, 파티쉐, 외국어 통번역 등의 재능 봉사, 의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하고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심리적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란 소통의 매개체, 배움이다. 거울이다. 인간 개조의 용광로다. 거울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 바라봐야 돼요.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배워가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인연이 될 수 있잖아요. 1년 365일 8,760시간 중 우리를 위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보내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자원봉사의 주의사항. 자, 복민, 자원봉사 준비됐지? 응. Here we go. 너희들 이건 챙겼어? 첫째, 자원봉사는 함께하는 활동임을 잊지 않는다. 자원봉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함께 쓰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중요해. 둘째, 자원봉사 계획, 실천, 반성과 성찰의 단계대로 봉사활동에 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계획했는지, 계획한 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자원봉사 다이어리를 만들어 작성해 본다면 봉사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겠지? 셋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하지 않기.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기. 다들 알지?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의 주의사항.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준다. 동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믿음직한 언니 오빠로 역할한다. 하나이만 예뻐하지 않는다. 우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서는 내 친동생과 같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야 해.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대하겠다는 생각에 심한 장난을 치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 돼. 아동들은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기 쉽지.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며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 노인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 주의사항.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어르신이 주시는 물건이나 음식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는다.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분명히, 천천히 한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나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해요. 어르신들은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것저것 말벗이 되어드리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어르신들의 말 속도에 맞추어 분명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봉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장애인을 대할 때의 주의사항. 물건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활동을 진행한다. 우리와 조금 다를 뿐임을 잊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움을 드리며 과잉 친절은 좋지 않다. 장애인들을 대할 때 우리와 조금 다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또 장애인에게 무조건 봉사해야 한다는 과잉 염려나 과잉 친절은 no, no, no.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지켜봐 주어야 해.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원봉사 활동 영역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아동, 노인 등 대상에 따라 환경, 교육 등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분위기와 환경이 아니더라도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활동에 집중하는 태도. 자원봉사자는 바른 마음가짐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몸가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해식물 제거를 할 때 긴 팔, 긴 바지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레에 물린다거나 나뭇가지에 찔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짧은 치마나 슬리퍼를 신었을 때에는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복장은 봉사활동에 어울리는 것으로 바른 몸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인증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봉사 시간을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할까요? 경기도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중학교 3년간 15시간을 채우셔야 되는데요. 이 시간을 다 이수하셔야 내신 성적 산출 시 봉사 점수가 20점 만점이 됩니다. 추후 고입 내신 지침이 변경 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중3과 고3, 수시, 정시 학생들은 각 학교 생활기록부 마감 기간 전까지 활동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하루 최대 인증 시간을 8시간까지로 볼 때 수업 시간을 빼면 답이 나옵니다. 평일 수업 시간이 6교시면 2시간, 7교시면 1시간, 4교시면 4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어 특히나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고 7교시를 했는데 본인이 시간이 돼서 2시간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2시간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1시간이니 본인의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서 꼭 활동을 해야 합니다. 8시간 봉사는 많지는 않지만 주말이나 방학 중에 행사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학생들은 8시간 동안 활동하기엔 무리가 있어 오전, 오후로 나뉘어 4시간 이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를 원칙으로 분 단위 활동의 경우 같은 내용의 지속적 봉사 외의 일회성 봉사는 절사됩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거나 공익목적, 비영리 기관 및 단체와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두볼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나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정이 불가하고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학생 개인이 우리 동네 요양시설이나 기관에 직접 협의해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두 번째, 인증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경우 중요한 점은 학교에 이곳이 인증 가능한 수요처의 활동인지 먼저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를 내고 학교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자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사후에 내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활동해 주세요. 기타 봉사활동 내용별 사례인데요. 헌혈의 경우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요. 1회 4시간 인정되고 1년에 최대 3회까지 VMS를 통해 인정됩니다.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시간과 상관없이 4시간 인정 가능해요. 헌혈의 경우 학부모 동의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증 사이트 1365, VMS 두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따로 계획서를 내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각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참여 후 실적을 연동하고 나이스 전송은 1365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봉사활동 실시 전 선생님과 상담하여 인정 가능한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경기도 학생 봉사활동 주요 내용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활동 영상 또는 봉사활동 과정 사진이 포함된 구체적 활동 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될 수 없고 물품 제작 활동은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학생은 제작비 부담 없이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참여 시간만 인정됩니다. 그럼 자원봉사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246개의 각 시군구마다 운영되고 경기도에는 경기도센터와 31개 각 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란 수요기관의 봉사자를 연결해주고 자원봉사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군포의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겨울방학에도 많은 학생들이 센터에서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저희 군포시 자원봉사센터는 7단지 새마을회관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한 번쯤은 와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텐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청소년, 가족, 성인, 지역사회, 해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8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입 방법, 자원봉사 신청 및 봉사 승인 확인법, 확인서 출력법, 중요한 나이스 연계 방법에 대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365) 는 전국의 봉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검색부터 이력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자원봉사 종합 포털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통합 검색을 하거나 희망하는 분야와 지역을 기준으로 봉사활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봉사활동에 대한 이력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봉사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고 학생은 나이스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지역 내 많은 기관들이 1365를 통해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1365를 검색, 1365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쉽고 편하게 자원봉사 정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유튜브 군자봉TV, 네이버 밴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발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SNS 친구 추가,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유튜브 군자봉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1365 포털 가입 방법이나 자원봉사 참여, 실적 나이스 연계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류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국가별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연대와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좀 돌아버리죠.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뭐 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 최악의 여름으로 난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0,000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잦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건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그만. 아시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 그 밖에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이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 들어올 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딨어.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 봐 요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고.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은 다 써놓고 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죠.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인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네. 올해 대안도 있네. 전기 이걸로 받고 자동차 이걸로 받고 돈도 생각보다 남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가해국이기도 하거든요. 산업이 많아서. 이걸 전환시키면은 뭔가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영웅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역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했어.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잘 보셨나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간의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 조금씩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지만 이러한 실천이 지구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직접적인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여 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태도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고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는 자기 성장의 기회,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즐겁게 배우며 성장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